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셀토크입니다. 마셀토크는 레알매니아 인터넷 라디오 방송으로 레알 마드리드와 레알매니아 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레알매니아 전용 종합 컨텐츠입니다. 네, 마셀토크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저나 토테님 모두 좀 이런저런 일로 바빠가지고 몇 주간 자리를 비웠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못한 만큼 열심히 재밌게 마셀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마셀토크에서 빠질 수 없는 분을 소개를 해야겠죠. 네, 레알매니아 뉴스 스태프이신 토티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티 나왔고요. 오랜만에 뵙네요. 오늘도 꽉꽉 채워서 아주 알찬 컨텐츠, 유익한 컨텐츠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재밌게 들어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토티님도 말씀하신 만큼 마셀토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룰 이야기는 최근의 경기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에 좀 경기력이 안 좋았는데 이 최근에 한 3경기 정도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할 것은 레알 소시에다드전인데요. 이 경기가 호날두가 징계로 못 나온 마지막 경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 경기인 발렌시아전이나 레반테전에 득점력 때문에 문제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호날두 없는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력이 원활할 것인가 라는 좀 의문이 이슈가 된 경기였는데 이 경기에서 의외로 선발 출전한 보르아 마요랄이 아주 공격적인 모습 보여주면서 득점 및 그 상대편의 자책골도 유도를 해냈고요. 그리고 가레스 베일이 오랜만에 자기 속도를 살린 돌파를 통해서 득점을 보여주면서 이제 호날두 없는 레알은 이런 공격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소시에다드전은 말씀하신 것처럼 마요랄이 의외의 활약을 해줬고 또 베일도 한동안 묵혀뒀던 스피드를 아주 폭발하는 그런 시원한 득점을 터뜨리면서 어려운 적지에서 나름 내용과 결과 다 잡은 좋은 경기가 됐던 것 같고요. 이제 문제가 베티스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베티스전은 제 나름의 좀 생각을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그냥 전술적인 거, 선수 구성 이런 거 다 떠나서 이번 시즌 지금 개막 이후에 팀의 흐름을 관통하는 문제인 마무리 부족, 문전에서의 결정력 부족이 발목을 잡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슈팅 수만 봐도 27개를 때렸고 그 중에서 유효 슈팅이 7개였는데 90분 동안 한 골도 못 넣었다는 거는 역시나 최전방 공격수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겠고, 골 찬스도 충분히 문전에서 오픈 찬스가 많이 나왔고 이스코, 모드리치 중심으로 해서 중원에서 볼 순환도 충분히 될 만큼 됐고 압박을 풀어내고 문전에 도달해서 득점을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많이 있었는데 그걸 다 마무리 못하고 결국에 마지막에 의도치 않은 철퇴까지 맞으면서 패배를 한 이 모든 책임과 원흉은 저는 결정력 부족에 있었다. 그 하나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90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홈에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줬는데 좀 번번이 그 득점 찬스를 날려 먹으면서 스스로 경기를 망치게 되었죠. 특히 그 호날두가 징계에서 복귀한 첫 경기라서 다들 좀 다득점이 터질 거라 기대를 했고, 또 엘리엇님은 또 프로토, 레알 헨슨까지 걸으셨는데 호날두가 아무것도 못하고 패배하면서 프로토 종이 휴지 조각 돼버리고 좀 팬들도 충격을 많이 받았죠. 기억나는 거 막 호날두가 그 중앙에서 슛 홈런 찬 거 막 이런 거 기억나기도 하고, 지금 좀 회상을 좀 해봤는데 호날두가 그 기회 날린 거랑 가레스 벨은 이제 호날두 공격력을 살리기 위해서 좀 여러 여기저기로 막 빠지면서 뭘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던 거랑, 특히 또 이제 이스코가 그 지난 소시에다드전에 이제 풀타임 뛰고 베티스전까지 뛰니까 애가 퍼졌는지 경기력도 제대로 안 나오고 애가 많이 지친 모습 보여주던데, 이제 후반전에 이스코 빠지고 아센시오 들어오고 그러는데 아센시오 들어오니까 이제 경기가 더 안 풀리더라고요. 그런 거 봐서 지금 이 팀에 이스코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떠먹여주는 거 이렇게 다 뱉어내면은 우리 팀 수비진들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좀 여러모로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베티스전 20년 만에 베르나베우에서 승리 거뒀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베티스 우승하길. 아단이 미쳐날 뛰었다고 경기 끝나고 얘기 많이 나왔는데 핑계죠. 솔직히 아단이 아니라 그 누가 대단한 골키퍼가 있었어도 홈에서 베티스 수비 못 뚫으면 그거는 우승할 자격이 없죠. 좀 아단이 그 막을 수 있는 범위 안으로 공이 가가지고 자기한테 오는 공 막아내는 것 뿐인데 그 선방이라 하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베티스전 이어서 팬들의 원성이 마침내 폭발을 한 알라베스전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알라베스전?
알라베스전은 이제 베티스전에 드러났던 몇 가지 문제점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나마 이번에는 이제 골이 터져가지고 승리를 했지만은 여전히 이제 최전방에서의 득점력에는 의문이 들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 있어가지고 선수들이 많이 쉬었어요. 모드리치, 베일도 휴식을 얻었고 그러면서 도르트문트와의 그 경기를 위한 좀 준비를 했는데 이제 경기가 잘 안 풀리니까 레메 분들도 그렇고 좀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근데 이 경기력은 교체로 누가 들어와도 해결될 것 같지 않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베일이 들어온다고 득점력이 확 오를 것 같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별 기대가 안 되던 경기였는데 뭐 이긴 걸로 만족해야죠. 소중한 승점 3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얻는 3점이었기 때문에. 네. 알라베스전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다른 건 아니고 이날은 지단이 짜고 나온 선수 구성은 저는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주부터 일주일 동안 3경기를 치르면서 로테이션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가용할 수 있는 선수 폭도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벤제마 부상, 코바치치, 떼오, 여기에 베일은 여전히 정상이 아니고 하면서 플랜은 나름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잘 짜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반 초반부터 경기 양상을 보면 점유는 되는데 상대 수비블록 사이로 볼이 안 돌면서 결국에는 문전까지 도달해도 유효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나마 세바요스가 세컨볼로 골을 만들어냈다곤 하나 경기 양상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됐고 측면 쪽에서 아센시오나 바스케스 볼을 잡아도 기본적으로 바스케스는 문전에서는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선수고 아센시오도 이날은 유독 부진했고 사실 저는 이런 문제는 감독으로서는 후반에 충분히 뭔가 전술 변화나 용병술을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감독으로서 지단의 대표적인 강점 중에 하나가 경기 상황별로 시시각각 유연하게 대응하고 드러나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 또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경기에서는 후반 막판까지 들어서 그런 기지가 많이 안 보였던 게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고 극도로 부진했던 바스케스를 왜 풀타임을 뛰게 했는지 그리고 정작 필요했던 이스코에게는 왜 휴식을 주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교체가 되긴 했어요. 90분에 마요랄이랑 빠지긴 했는데 사실상 풀타임이죠. 그래서 이날의 선택이 좀 많이 아쉬웠고요. 경기를 보면서 후반에 쭉 보면서 2대1로 끝날 경기라고 절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추가 득점 호날두가 골대에 때린 것도 있고 빈 골문에 라모스가 날려먹은 것도 있고 해서 여러모로 좀 아쉬운 경기가 되지 않았나 전 그렇게 생각해요. 감독이 이제 원하는 축구가 있으니까 자기가 믿는 그런 주축 선수들을 계속 쓰는 것도 이해는 되긴 해요. 그리고 최근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득점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비판을 지단 감독이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시엔시오, 이스코 이런 선수들이 좀 중거리를 자주 때리는 그런 경향이 생겼다고 봐요. 문제는 이게 계속 막히고 그래서 문제지. 루카스 바스케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 득점을 노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좀 득점력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마수거리 골이 안 터지고 있어가지고 선수 스스로도 그 골이 안 터지는 거에 좀 부담을 갖고 슬럼프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요. 지단 감독이 이날 2대1이 아니라 추가 점수를 더 내고 좀 더 공격적으로 확실한 모습을 보일 생각이 있었으면 이날과 같은 플랫한 4-3-3의 형태가 아니라 미드필더를 하나 더 넣어서 이스코에게 수비 짐을 덜어주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스코 시프트처럼 자유도를 부여해서 1, 2선에서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면서 문전을 타격하게 하던지 아니면 아센시오나 바스케스 이쪽에서 마요랄 혹은 베일 같은 카드를 통해서 전술 틀을 좀 바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겼으니까 좀 다행이죠. 급한 불은 껐으니까. 이겼으니 망정이지. 그 마요랄이 요새 되게 팬들 사이에서 바라보는 이미지가 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경기를 지난주에 좀 제대로 못 봤는데 어떻게 쌀가루님은 마요랄 최근에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스타일이 벤제마랑 다르니까 그런 보는 맛이 있어가지고 벤제마랑 어떻게 다르던가요? 벤제마는 이제 호날두 골 조무사 역할을 이제 주로 하던 친구인데 네. 이 친구는 이제 주인공병 있어가지고 좀 자기 빛나려는 그런 움직임을 하니까 팬분들이 좀 그런 벤제마한테서 볼 수 없던 그런 시원시원함? 그런 게 약간 느껴져가지고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스타일도 스타일인데 마요랄이 빛난 경기가 소시에다드 전이잖아요. 근데 그 경기는 그렇게 스타일 그런 것보다는 정말 모처럼 잡은 선발 기회니까
이날 내가 뭘 못 보여주면 힘들겠다라는 진짜 각오로 이악 물고 그렇게 뛴 게 아닐까 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득점이든 뭐든 어떻게든 감독한테 임팩트를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뭐 성공이라 볼 수 있죠. 그 경기는. 문제는 그 경기 이후로 다시 이제 제자리 걸음이 된 게 호날두를 톱으로 돌리면서 다시 그 벤제마가 부상 중이라서 얻은 기회가 또 다시 날라간, 뭐 원래 이런 정도로 데려온 선수이기 때문에 딱히 기대 안 합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 이야기를 짤막하게 해봤고요. 다음에 이야기할 것은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가 재계약 러시를 단행하고 있어요. 마르셀로, 이스코, 카르바할, 우리 벤제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르코스 요렌테까지 시즌 초반에 5명의 선수의 이제 재계약을 하면서 선수들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네. 재계약 지금 행렬이 지금 한창 중인데 그 후속 보도에 따르면 뭐 다음 타자로는 뭐 아센시오, 라모스 이런 선수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고 대체적으로 다 납득이 가는 연장인 것 같은데 한 명이 딱 눈에 가시 같은 선수가 하나 있죠. 팬들이 좀 요즘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우리 까린 벤제마가 재계약에 서명했는데, 뭐 이제 호날두가 잘 나가려면은 벤제마 없으면 안 되죠. 벤제마의 빈자리를 이렇게 크게 느끼고 있는 요즘인데 재계약해야지 우리 제마 못 잃어 이건데 지금 페레즈가. 나름 합리적으로 좀 추론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서 보면 그 현재 마르카에서 나온 기사로는 뭐 지단 감독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요. 지금 팀의 이 득점력 부족, 그러니까 문전에서 결정력 부족 이런 문제가 뭐 선수들이 뭐 기량이 떨어지고 뭐 기술적인 문제고 그런 게 아니라 지단 감독은 이게 지금 유독 지금 조급해하는 선수단 내 분위기가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단 감독이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거라고 여기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겨울에 뭐 추가로 공격수를 영입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시즌 중간에 선수 영입하는 거는 진짜 큰 부상이 나가지고 그 자리에 구멍이 나지 않는 이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봐야겠죠. 레알 마드리드급 같은 이런 빅클럽에서 누군가가 영입된다는 거는 지금 선수단에 누군가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영입한다는 건데, 선수들이 이 사실을, 뭐 저는 뭐 축구 선수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누군가가 영입된다는 사실에 분명히 반감을 가진 선수가 있을 수 있다. 최근에 그 파리 보면은 네이마르가 영입되면서 이 비선 선수들이 이제 구단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이 신입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의 좀 파벌이 좀 갈리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는 상황에서 이 현역 출신 레알 마드리드에서 현역을 뛰고 은퇴했던 지단 감독의 입장에서는 겨울 영입이 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단 감독이 지금 있는 선수들 다 안고 가려는 입장은 뭐 이해를 아주 못하겠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팬으로서는 뭐 구단의 뜻이 그렇다고 하니까 다시 좀 정신줄을 다 잡고 부디 사고 치지 말고 부상 당하지 말고 시즌 마지막까지 좀 열일해서 과거와 같은 득점력, 뭐 과거만큼은 전성기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공격수로서 노릇을 좀 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겠죠. 지금 당장 어쨌든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날두 톱도 써보고 호날두 베일 투톱도 써보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제 답을 찾아내가지고 겨울에도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지단 감독이 스스로 좀 해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이야기할 주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차전에 대한 프리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우리 팀은 알라베스전에 좀 개판을 치긴 했지만은 베일도 쉬고 모드리치도 쉬면서 좀 약간 주축 선수 몇 채 체력을 좀 보존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도르트문트전이니까 우리 팀 이야기는 앞서서 충분히 했고, 뭐 도르트문트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도르트문트가 지금 분위기가 꽤 괜찮아요. 시즌 개막하고 나서 공격력이 아주 지금 최근에 물이 오른 그런 분위기고, 3골차 이상 다득점 승리를 거둔 경기도 벌써 5경기나 되는데, 그만큼 새로 들어온 선수 또 기존 선수들이 시너지를 적절하게 내면서 신임 감독 체제가 아주 잘 안착을 하는 그런 상태고, 전술적으로 보면 역삼각형 3미들을 축으로 한 4-3-3을 기동을 하면서 공격과 수비 간의 간격을 아주 타이트하게 운영하면서 압박이나 볼 탈취 또 공수 전환에 있어서 상당히 유연한 그런 전술을 채택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보면 뭐 플리시치, 필립 이런 사이드 포워드들이나 그 아래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잘해주는 괴체 같은
선수들도 전술의 부품으로서 아주 잘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최근에 집중력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카세미루, 또 라모스, 바란, 요 후방 척추 라인에서 최근 같은 잔실수들이 일어나면 괴체의 그런 마법 같은 터치나 침투 패스 한 방에 무너질 가능성이 없지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카세미르가 좀 버티고 있긴 하지만은 그 포페가 수비가 부족하다는 게 좀 레알 마드리드 약점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레알 마드리드 가장 큰 약점은 공중볼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그 카르발 쪽을 노리는 공중볼이 아주 레알 마드리드 공격하는데 아주 쏠쏠하게 써먹고 있거든요. 카르발이 약간 공중볼 수비 위치 선정에 좀 문제가 있는 거를 제가 카르발 경기 보면서 자주 느끼기 때문에 상대 팀들도 마르셀로나 테오 쪽을 스피드로 돌파한 다음에 길게 라모스와 바란에 키를 넘기는 롱 크로스를 하고 이제 카르발이 또 어버버 하는 사이에 상대팀이 공을 받아서 공격으로 이어가는 이런 타입의 공격을 레알 마드리드 공략하는데 아주 쓸쓸히 써먹고 있기 때문에 카르발 쪽을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뭐 오바메양 같은 경우는 라모스가 많이 털려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잘 막지 않을까, 이번에야만큼은 막지 않을까, 이렇게 좀 헛된 기대를 해보고, 오늘 저는 이제 도르트문트전은 이제 맞불 작전으로 공략을 해야 한다. 도르트문트가 저는 수비가 그렇게 탄탄한 팀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디 그 뭐 자가둔가 이런 풋내기 같은 선수들로 우리 베일을 막으려고, 베일이 다 측면 초토화시키고 호라드가 3골 넣고 이기는 시나리오를 짜봅니다. 이 시즌 초반 보면 두 팀이 공통적인 약점이 수비 집중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뒷공간에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점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앞서 쌀거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르트문트도 라인을 굉장히 높게 끌어올려서 점유 바탕의 공격을 전개하는 팀이다 보니까 탈취에 성공하면 뭐 이스코 쪽에서 압박을 풀어 나온 다음에 스피드 괴물인 뭐 호날두, 베일을 앞세워서 공격을 전개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는 부디 이날만큼은 뭐 바란, 라모스 이 수비 듀오 뿐만 아니라 측면 수비수들도 좀 정주를 잘 잡고 해주기를 좀 바라야겠고요. 이 지단호를 쭉 봐온 결과 보면 리그에서 그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패배를 하고 막 승점 놓치고 뭐 베티스, 뭐 알라베스 이런 팀 상대로 졸전하다가 또 챔스 오면 이런 강팀들 만나면 또 오히려 선수들이 사기 충천해가지고 멘탈 다 잡고 제대로 뛰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도 좋은 결과 또 좋은 경기력으로 팬들을 좀 즐겁게 해줬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그러면은 도르트문트전 이야기한 김에 오랜만에 또 한번 해봅시다. 승부 예측. 저는 이스코, 나초 골로 해가지고 2대1 레알 마드리드 승 예상하겠습니다. 전 3대2 호날두 헤트트릭 절 믿으십시오. 좀 이렇게 선제골 넣고 먹히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호날두가 한 80분쯤에 골 넣고 어쩌어찌 승리하는, 근데 이제 막판에 계속 까이던 베일이 이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가지고 호날두가 골을 넣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레알 매니아 축구 게시판에 이제 베일이 아주 죽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이 올라오면서 한 시즌 2번째 부활에 성공할 거라 믿습니다. 그 자가두가 호날두, 베일을 막을 확률보다 나초가 플리시치, 뭐 오바메양 이런 선수들 막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렇겠죠. 나초 스페인 국대인데 어디 뭐 야르몰렌코 이런 선수한테 털리진 않겠지. 그래서 오늘 준비한 마스터크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지난해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레알 마드리드 시즌 초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어떤 댓글이 달렸냐 볼까요? 올리원님께서 바쁘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열심히 일해주시는 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고 하셨고, 그리고 매번 좀 장문의 댓글을 쓰려다 지우다 하는데 이번에는 댓글 달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감사하게 댓글 달아주셨고요. 이어서 벤자민 유님께서 앞으로는 유망주를 영입하는 식으로 이적 시장을 보낼 것 같다고, 아무래도 이제 그 이적 시장에서 이제 오고 가는 돈이 점점 천문학적인 액수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유망주들 선전하는 식으로 이적 시장 보낼 것 같은데 생각이 궁금하시다고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투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유망주 재능 있는 선수들 미리미리 데려와서 현재와 미래를 함께 도모하는 이런 전략은 뭐 나쁠 게 없죠. 나쁠 게 없는데
좀 요즘 들어 아쉬운 거는 좀 균형을 꿰했으면 좋겠어요. 어린 선수를 사모으는 것도 좋지만 좀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뭐 굳이 뭐 노장을 사라는 것까지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전력에 당장 보탬이 될 수 있는 선수를 사오면서 미래도 함께 도모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좀 요새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지금 이 팀의 그 베스트 11만 보면 딱히 구멍이 안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노화에 대비해서 선수들을 쟁여놓는 거는 괜찮은 전략이라 봅니다. 대신에 이런 선수들이 좀 믿고 따라가야 할 그런 선배가 부재하는 상황은 없도록 만들어야겠죠. 뭔가 보고 배울 롤모델이 있어야 이 친구들도 그 목표점을 잡고 성장하는 법인데, 이 목표가 없는 그런 팀은 진짜 그냥 어리기만 하고 패기만 넘치고 늘어남이 없어가지고 이런 자멸하는 이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망주영입은 하되 이 베테랑 선수들에 대한 좀 관리, 그리고 선후배들 사이에서의 그 연결, 이게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메세나스님께서 베일은 플랜 B로 내리고 이스코 아센시오 중심으로 가는 전술도 고려해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아슬란님께서 현 상황으로는 베일이 이미 주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기회는 호날두 징계가 풀리는 순간까지라고 봅니다. 라고 댓글 다시하셨는데, 이 벤제마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 베일이 지금 또 어떻게든 기회를 얻은 상황인 것 같네요. 알라베스전에 경기를 한 팀에서 휴식을 받았고 드르트문트전에 아마도 또 주전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스코 아센시오, 그 스페인 국가대표에서는 거의 아센시오를 제로톱으로 기용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는데, 경기를 보니까 이 전략이 유효하긴 유효한데 전방에서 비벼주는 선수가 없으니까 2선에서 플레이메이킹을 담당하는 다비드 실바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격진의 모든 선수가 1, 2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격하는 게 좀 이론상으로는 정말 이상적이고 좋은 전술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상대편 선수들이 그냥 걔네가 2선으로 내려갔다고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도 아니고 2선에서의 공격 전개가 어렵도록 막 치고 뺏고 그러는데, 그러는 면에서의 좀 대안이 마련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아슬란님께서 아센시오가 요즘 핫하고 칭찬으로 도배가 되는 상황인데, 질문을 드리면 아센시오, 바스케스, 세바야스, 마요테오, 마요랄, 바에요 스페니쉬 유망주들의 단점은 각각 무엇인가요? 토티님 단점이 무엇인가요? 적어주신 선수 명단 쭉 보니까 바스케스는 빠져야죠. 바스케스를, 그러니까 제가 램에 보면 그 회원 탐방 그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질문 항목 중에 레알 마드리드 본인이 뭐 좋아하는 레알 마드리드 유망주는 뭐 이렇게 그 항목에 보면 바스케스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바스케스는 이 선수가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이 선수는 유망주 단계는 한참 전에 지난 선수죠. 그냥 망주다. 나이가 지금 이미 20대 중반을 넘어서 이미 후반을 바라보고 있는 선수고, 뭐 본론으로 돌아와서 뭐 선수마다 다 각각 차이가 있겠지만 굳이 찾자면 보통의 스페인 선수들이 갖는 문제라면 피지컬적인 약점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피지컬은 그런 좀 스트렝스, 그러니까 그 파워 같은 부분, 스페인 선수들이 좀 역시나 좀 고질적으로 약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뭐 스페인 선수들의 좀 피지컬로 딸리는 거 공감합니다. 각각 마요의 단점은 뭐예요? 아직은 수비 상황에서는 좀 그런 노련함이나 태클 기술, 뭐 수비 기술 이런 부분이 수비형 미드필더로서는 딸리는 점. 테오는 뭐 좀 수비 상황에서 좀 애가 더러운 반칙을 많이 쓰는 것 같고, 바이어는 그 분데스리가 전문가분들은 공중별 상황에서 약점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뭐 경기를 나와서 우리가 직접 봐야 뭐 얘가 약점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어서 라울드 토마스님께서 아프의 킬러 카는님이 떠났지만은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서 제2의 카카로 불리는 그 선수가 있어가지고, 이 선수가 이제 피지컬적으로 훅 간 걸 다시 올리는 게 엄청나게 힘들 거라 보기 때문에 베일이 반등하기에 쉽지 않을 것 같다. 스타일을 바꾸던지 떠나던지 둘 중 하나 선택해야 한다 하셨는데, 이 소시에다드전에서 또 무슨 엄청 빨리 달려가지고 한 골 넣어가지고 또 라울드 토마스님 엿먹였죠, 베일이.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조추첨 관련해서는 토트넘은 경기력 측면에서 걱정 안 되는데, 이 국내 팬덤이 이제 슬슬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이기든 지든 뭐 어떻게든 뭐 쇼를 하든 이리저리 깔게 생각하니까 골이 아프다라고 댓글을 하셨고, 이어서 마연님께서 베일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다라고 추측을 하셨고, 초전성기 모습은 아닐지라도
레알 마드리드에서 주전의 모습으로는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댓글 하셨는데 잘하시네, 베일에 대해서. 이어서 루카님께서 베일의 피지컬적인 요소는 나이도 나이고 부상 부위도 굉장히 다양하게 또 집요하게 다쳐서 더 떨어지기도 힘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폼적인 부분에서 반등이 있을지는 몰라도 바르트와 털어먹던 피지컬은 아마 무리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라고 댓글 다셨는데 최근에 경기 보니까 생각보다 더 올라간 듯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가는 중이다, 이렇게 좀 추측을 하셨고, 이어서 세비야의 리코와 빌바오의 아리사발리가의 포텐비교가 궁금합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코와 케파. 리코랑 케파는 이 두 선수는 격차가 어느 정도 나요. 그러니까 케파의 경우가 아직 그나마 뭐 최근에 우리 팀이랑 루머도 나고 하면서 좀 이름이 알려졌지만 그래도 아직 국내에서 이 선수에 대한 그 인지도가 전혀 없어서 좀 온당한 평가를 못 받는 측면이 있는데, 리코랑 비교해서 케파는 확실히 적어도 한 반수 이상은 위에 있는 골키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이가 어려서 그렇지 어느 정도 유망주 딱지를 떼고 라리가에서 뛰는 스페인 골키퍼 중에서는 적어도 저는 한 두세 손가락에는 드는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앞서 있는 선수는 저는 비아레알의 아세노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티어에 뭐 이제 케파, 그 다음은 뭐 파체코, 아단 뭐 이런 선수들 꼽을 수 있겠고, 여하튼 둘을 비교하면 케파가 훨씬 우위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리코는 이 선수는 성장이 사실 기대만큼 잘 안 돼요. 기복도 많이 있는 편이고, 최근에 보면 스페인 국가대표에도 이름을 거의 못 올릴 정도로 확실히 좀 기대에는 덜 미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포텐으로 보나 지금 현재 기량으로 보나 케파가 리코보다 반수는 앞서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전부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댓글은 뭐 최근 경기력 부진이나 또 선수들 재계약, 벤제마 재계약 왜 했냐 이런 얘기도 좋고요. 또 이 마사일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챔스 도르트문트전에 했을 텐데 도르트문트전에 대한 감상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스터크 간만에 돌아왔는데 재밌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도 막 매주 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이제 하는 게 있고 좀 바쁘다 보니까 이번에 좀 늦어지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곧 추석 연휴인데 터트님은 뭐 추석 연휴 때 뭐 하시나요? 아니 뭐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좋겠다. 그리고 또 이제 막 차례도 지내야 되고 그래가지고 뭐 바쁠 예정인데, 다들 이제 연휴 준비 잘 하시고, 그 지방이 고향이신 분들은 차 예약하는 것도 막 일이라고 하시던데 추석 연휴 준비 잘 하시고 우리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